자, 이제 상담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광고를 여러분들이 잘 내셨다면 그 광고를 보고 문의 전화가 오겠죠. 그 전화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그냥 상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필드에 나가셔서 문의 전화를 받게 되면 초반에 몇 번은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손님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상담하는 연습을 내가 한다. 초반 몇 번에는 아주 극소수의 예외들이 있긴 한데 비슷한 관련 업에서 상당히 전문가 취급을, 베테랑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초반부터 굉장히 상담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런 중개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쪼실 필요 절대 없고, 대신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문의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건 고객이 본 그 광고, 그 물건 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상담이 끝난 다음에 물건을 준비해서 고객을 만나게 될 텐데, 만날 때 문의했던, 손님이 봤던 그 광고에 있는 그 물건 한 개만 보여줄 건가요? 그렇게 해선 계약하기 좀 힘들어요. 저희 사무실도 실광고를 내고 있긴 하지만 그 고객들이 광고를 보고 사무실에 나왔을 때 전화 문의를 했던 그 물건을 가지고 계약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 물건도 보면서 나온 김에 우리가 여러 다른 물건들도 보여주고 겸사겸사 그 과정에서 손님의 조건이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물건을 다시 준비해서 또 한두 차례 더 보면서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물건은 처음에 문의했던, 처음에 광고를 봤던 그 물건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처음 전화가 왔을 때는 고객이 지금 본 그 물건 하나에만 너무 집착해서 그것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손님의 조건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돼요.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그래야 상담이 끝나고 물건을 준비해서 여러 물건들을 손님하고 만났을 때 함께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물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담 시에 내가 파악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은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임대차에 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글씨가 날아다니는 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고객한테 문의 전화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은, 주택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가 금액이죠. 전세일 경우에는 전세금 어느 정도를 생각하는지, 월세일 경우에는 보증금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월세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이 금액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위치, 세 번째는 면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룸 개수, 원룸을 구하는 것인지 투룸이나 쓰리룸을 구하는 것인지 이 룸의 개수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입주일입니다. 자, 업무용을 볼게요. 업무용 부동산은 보통 전세로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 위치, 면적 똑같죠? 그리고 여기는 업종이 좀 중요합니다. 업무용 부동산에서 이 업종은 왜 중요하냐면 업종을 먼저 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는 물건을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무역회사하고 디자인회사는 원하는 인테리어 자체가 달라요. 옷가게하고 음식점은 원하는 스타일 자체가 다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그 사진 찍는 곳들 있죠? 스튜디오. 이 스튜디오들도 백일 사진이나 돌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베이비샵이 있어요. 베이비 스튜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사진을 찍는 광고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얘네 둘은 똑같은 스튜디오라고 하더라도 서로 필요한 층고 자체가 달라요. 자, 고객 입장에서 볼게요. 내가 디자인 회사야.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콜센터 같이 직원들 책상 한 40개 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물건만 계속 보여줘. 자, 이러면 계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이 고객은 일단 들어가고 나면 두 번 다시 이 공인중개사와 재미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객한테 맞는 물건을 준비해주기 위해서 업무용에서는 이 업종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주일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써져 있는 5가지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것만 알면 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요거죠. 금액. 금액이 먼저 픽스가 돼야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일단 물건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물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기준점이 되는 것은 바로 1번인데, 그것과 별도로 우리가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손님을 관리하고 끌어나가면서 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1번이 아닙니다. 입주일자예요.
야, 다시 한번. 물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우리가 고객을 끌어가고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은 입주일이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고객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담도 잘했어. 이 손님? 괜찮은 것 같아. 뭔가 감이 좋아. 이 손님 내일 내가 이 동네에 있는 물건 다 찾아서 다 보여준다. 자, 오늘 막 하루 종일 물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서 하루 종일 고객하고 다니면서 물건을 다 봐요. 한밤중이 돼서 고객이 이 물건이 제일 좋대. 이거 금액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되냐고 해요. 네. 건물주한테 전화하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근데 그 손님 입주를 언제 해야 돼? 잠깐만요. 입주를 언제 하셔야 되죠? 물어보니까 딱 대답하는 게 내년 3월이래. 지금 11월 중순인데. 자,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내년 3월 달에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지금 11월 달에 나오진 않아요. 자, 나는 지금 시간을 얼마나 썼죠? 이틀 꼬박 썼어요. 이 손님한테. 그리고 뭐 했죠? 뻘짓한 거예요. 자, 이 손님은 장기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손님이었어요. 근데 내가 뻘짓한 것은 뭐 때문이다? 얘를 체크 안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입주일자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바뀔 수 있어요. 이것도 바뀔 수 있고 요것도 바뀌어요. 물건 보다 보면 이런 것도 다 조금씩 다 바뀝니다. 이런 것도 바뀌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진폭은 있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크게 바뀌지 않는 것들은 요거예요. 월세는 100만원짜리 보러 나왔다가 150만원, 170만원으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입주는 3월 15일날 입주해야 되는 손님이 12월 15일날 입주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리고 상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전화 상담에서 고객하고 나눈 대화에만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집착해서 물건을 준비하게 되면 계약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바뀐다고요. 조금씩 바뀐다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지금 삼성동에 있는 물건을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고 괜찮은 것 같아. 약속 잡았어요. 삼성동 물건을 드립다 준비해요. 그런데 이 고객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삼성동이 아니라 역삼동이나 그 밑에 논현동이 더 좋은 손님인데 그쪽 광고들을 보다가 마땅한 광고가 없으니까 삼성동 쪽까지 물건을 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그 물건, 고객이 전화할 때 본 그 물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면적도 마찬가지예요. 금액도 똑같습니다. 자, 양복을 사러 갈 때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양복이 나오면 60만원까지는 쓸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60만원까지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나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마치 나는 예상하고 온 금액이 한 50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처럼 얘기하죠. 다들 그러잖아요. 옷 사러 갔을 때. 왜? 눈탱이 안 맞으려고, 아니면 좀 더 깎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금액의 마지노선을 처음에는 좀 오픈하지 않고 약간 숨깁니다. 처음에는. 부동산을 구하러 나오는 손님들도 처음 나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비슷한 논리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월세 100만원까지 생각을 했어도 처음 얘기할 때부터 100만원 정도 선에서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적정 금액 80에서 90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손님 80에서 90짜리 물건 드립다 보여주면 계약 나와요? 안 나와요. 100만원짜리 보여줘야 계약이 나올까 말까고, 눈높이에 맞으려면 110만원, 120만원짜리 물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한 120만원 정도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올 확률이 많고, 그걸 최대한 내가 좀 깎거나 뭔가 손님도 뭔가를 좀 포기하거나 손님도 금액을 좀 올리고, 이렇게 우리가 조율할 때 타협점을 좀 찾아주면서 계약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처음에 상담할 때 했던 얘기를 너무 믿지 말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상담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파악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파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 저런 부분도 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적어놔요. 상담할 때 내가 물어볼 것을 적어놓고 탁 책상 앞에 딱 놔둬요. 그리고 문의 전화 딱 오잖아요. 그럼 그걸 읽어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객님, 채광이 굉장히 좋아야 하나요? 물어보면 싫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야 한다고 얘기하겠죠. 원룸일 경우에 그러면 샤워부스 있으시면 좋으신가요? 싫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예스라 그러지. 그럼 신축급으로 찾고 계신 건가요? 아니라고 할 사람 있어요? 거기서? 신축인 게 좋겠죠? 자, 이러면서 별 시시콜콜한 걸 다 체크해요. 이런 질문 자체는 뭐를 유도하는 질문이다? 예스를 유도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예스를 유도하는 질문을 쫙 해서 손님을 진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전화 상담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너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보면서 다 조건을, 전화 상담으로 다 조건을 다 파악하려고 하면 그러다가 잘못하면 손님 진상됩니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설사 처음에 그게 아니었더라도 좀 그대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손님 물건 준비 못해요. 보여줄 물건 자체가 없어요. 손님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 손님도 나와서 나한테만큼은 진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다? 손님 잘못이다? 아니죠. 상담한 사람 잘못이다. 손님을 불가능한 길로 자꾸 가면서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게끔 질문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맞는 거를 찾아주지 못한다. 고객도 자기가 나눈 대화가 있고 자기가 네라고 대답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7, 80% 정도라도 해당되는 물건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노를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결국 손님 물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손님은 뭔가 기대를 했다가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나한테는 진상됐고 다른 부동산 가서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는 거예요. 손님 뺏기는 거죠. 손님 왜 뺏겼다? 손님이 나빠서? 아니다. 내가 상담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첫 전화 상담을 너무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언제쯤 이런 게 많이 나오냐면 한 일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뭐 물건도 많이 이제 알게 됐고 뭐 이럴 때 초보 때 가장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내가 이제 물건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담도 이제 몇 번 해서 좀 상담도 익숙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고객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상담할 때 막 신나잖아요. 막 신나서 막 시시콜콜한 거 별의별 거 내가 손님한테 다 알려주면서 뭐 필요 이상으로 쭉 상담을 길게 쫙 해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첫 전화 상담은 5분 안에 끝내시는 것이 좋아요. 첫 전화 상담을 10분 이상 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이 상담은 딴 길로 샌 거예요. 내가 이제 막 손님들한테 막 무언가를 설명하고 막 알려주고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때가 딱 그때쯤인데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너무 필요 이상 길게 상담하지 말아라 라는 것. 전화 상담에 있어서 핵심은 어떤 거냐면 고객이 광고를 보고 전화했을 것 아니에요. 고객의 궁금점을 좀 풀어주면서 나도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질문을 좀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 나가면서 이 부동산 사무실에 나가면 나한테 맞는 물건들을 좀 여러 개 볼 수 있겠구나. 고객한테 딱 그 생각이 들 만큼만 상담을 하시고 나머지는 만나서 하셔야 됩니다. 전화 상담 시에 너무 막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전문가다운 나의 모습에 신나서 막 상담을 너무 길게 불필요하게 오래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전화 상담은 5분 안에 끝내고 물건을 준비해서 만나서 더 친절하고 더 자세한 상담과 대화를 하는 것이 맞지 10분 이상 넘어가면 그 상담은 대부분 옆길로 샌 거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을 잘하는 방법. 상담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초보 때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많이 이거를 좀 어려워 하시는데 처음부터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타고났거나 아니면 관련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종사를 하고 오셨거나 그런 경우에는 상담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겠지만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 말고는 처음부터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중개업을 시작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 안에 어느 정도 능수능란하게 상담이 되실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이냐? 제가 초보 때 오래전에 썼던 방법인데 저는 왕복 3시간 거리에서 출퇴근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퇴근길에 그날 손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뭔가 이 부분은 내가 상담을 제대로 못했어. 이 타이밍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았을 걸 그랬어. 이런 것들이 꼭 상담 끝나고 나면 뒤늦게 떠올라요. 상담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그런 게 안 떠오르고 꼭 상담이 끝나고 나서 뒤늦게 그런 게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퇴근길에 집에 가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실제로 떠드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그거는 요거보단 약간 요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건을 꼭 요 정도에서 보시면 지금 한계가 있는데 여기 말고 약간 옆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요런 물건이 하나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역이 여기까지는 좀 어려우신가요? 내일쯤 사장님하고 상담해서 나오지 마시고 일단 오늘 사모님이라도 먼저 나오셔서 물건을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사모님이 어느 정도 압축을 하신 다음에 사장님하고 내일 오전에 같이 나오셔서 압축한 물건을 다시 보시죠. 뭔가 이런 상담 시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나중에 뒤늦게 떠오르는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계속 떠들어요. 혼자. 만약에 조수석에 누가 타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퇴근길 그리고 출근길에 뭐 유튜브에서 재미난 연예인 이야기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거를 복기해 보세요.
계속 지금 손님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계속 떠들어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하시면 상담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상당히 많이 능수능란해질 거예요. 비교적 빠른 시간에. 자, 지금 광고에 이어서 상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눠봤는데, 방금 얘기한 이 상담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압축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고객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 것, 그리고 상담 시에 고객이 한 그 조건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 고객의 궁금점을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이 고객을 앞으로 끌어가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도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체크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고, 이 사무실에 나가면 나한테 맞는 물건을 여러 개 볼 수 있겠구나. 고객한테는 딱 이 생각이 들 정도만 상담을 마칠 것. 그리고 나머지는 만나서 하는 겁니다. 자, 상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요거 지운 다음에 계속해서 물건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